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기체를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보기도 하고요. 이동하고 복사해서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외부에서 이미지를 하나를 불러올 거거든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불러서 활용하는 방법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미지를 여러 장을 올려드렸는데, 뭐 아무거나 가져와서 제가 이번 시간에 실습하는 거 아니더라도 아무거나 가져와서 활용하셔도 상관없고요. 포스터 이미지 제가 만들어 놓은 JP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01번 열어서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아무 곳에나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 사이즈 그대로 들어와서 붙게 됩니다. 이 위에는 색슬 표시는 링크가 되어 있다는 표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 계속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리를 일단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와서 활용하실 때는요,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거나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갈색 테두리로 바뀌면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미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움직여 주시면 안 되고요. 다른 곳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 주신 다음에 그냥 한 번만 클릭해서 움직여 주세요. 왜냐면 이미지는요, 이미지만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미지를 담고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과 이미지가 별개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의사항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미지 활용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시고요. 이미지에다가는 확대 축소 변형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미지에 확대 축소 변형을 시키면 역시 외부의 프레임과 안쪽의 이미지가 서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역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미지 가져다가 한쪽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만 놓으면 조금 심심하죠. 그리고 여기에 확대 축소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 프레임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하나를 그려서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테두리 모양만 조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점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두께가 작다 보니까 잘 티가 안 나네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 테두리 표시가 나타나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눈에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기에 들어가시면은요,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타 안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프레임 가장자리 숨기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선택한 것이 프레임이고요. 프레임 가장자리가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선이나 선 모양이 잘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프레임 가장자리 숨기기 하시면 이렇게 프레임 가장자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택한 프레임만 가장자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도 프레임을 하나를 좀 그려볼까요? 아래쪽에는 색상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상을 채워보고요. 여기에다가는 타원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별을 하나를 그려보죠. 제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여기에 나타냈고요. 면수는 8개로 만들어주고요. 별 모양은 한 50%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확인. 그리고 나서 확대 축소를 하시면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별도 색상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대, 축소 여러 가지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화면 이동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이미지를 확대, 축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지가 여기에 만약에 여기 여러 가지 객체나 텍스트가 이렇게 복잡하게 조금 엉켜 있어요. 작은 모양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편집을 하려면은요. 그 부분 자체를 확대해서 편집한 다음에 다시 축소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화면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화면 확대 축소라는 것은요. 그냥 도화지를 자세히 보려고 끌어당겨서 앞으로 당겨서 크게 보거나 뒤로 밀어서 작게 보거나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 툴이 있고요. 그 위쪽에 손바닥 모양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그래픽이나 거의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돋보기는 확대 축소하는 거, 손바닥은 화면 이동하는 툴. 먼저 돋보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돋보기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요. 내가 클릭한 위치가 화면의 가운데로 오면서 확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도록 할 거거든요.
클릭 그랬더니 그 부분이 화면 가운데로 이동을 했죠. 이번에는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랬더니 그 부분이 화면 가운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화면을 조금 세부적으로 더 확대를 많이 시켜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롭겠죠. 클릭을 계속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마우스 클릭 드래그를 해서 내가 확대하고 싶은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그 부분이 꽉 차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축소를 하고 싶어요. Alt키를 눌러주세요. Alt키를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는 분명히 플러스 모양이었는데 Alt키를 눌러주시면 마이너스 모양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축소가 돼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것도 좀 번거롭다 그러신 분들은요. 위쪽에 가시면 이렇게 뭐 100%, 150%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화면 확대 비율이에요. 눌러서요. 50% 하시게 되면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졌죠. 지금 화면 해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화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50% 해서 지금 화면에 꽉 차기는 했지만 제가 강의를 위해서 해상도를 조금 줄여 놓았기 때문이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는데 몇 프로 확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화면에 좀 꽉 차게 다시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은요. 화면에 관련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창의 페이지 맞추기라는 게 있죠. 창의 페이지 맞추기 눌러주시면요. 현재 창의 페이지가 딱 맞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확대 축소를요. 메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확대와 축소가 있거든요. 확대 눌러볼게요. 조금 확대가 됐죠? 확대. 조금씩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단위대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은 100%로 확대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확대 그랬더니 100%로 확대가 됐죠? 다시 축소를 하게 되면은요. 바로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점점점 축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 요거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등호 세 가지를 같이 눌러주시면 확대나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메뉴는 단축키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 툴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 툴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하고 싶어요. 일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고 싶습니다. 일부분만 확대를 해서 보고 싶은데 자, 보기에 들어가서 메뉴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자, 단축키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제가 이걸 자, 플러스하고 등호가 같이 있죠? 확대를 했어요. 축소를 했습니다. 해서 화면 이동하려면은요. 다시 화면 이동 잡아서 이동하고요. 여기가 확대가 좀 덜 됐네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고요. 번거롭죠? 단축키를 사용하는데도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가 키보드에서요. Z 눌러볼게요. 자, Z 누르시면은요.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면서 돋보기가 선택이 됩니다. 다른 툴 선택하고 있을 때요. 자, 돋보기로 바로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됐다가 다시 작업 화면으로 작업 툴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선택을 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요. 이 개체를 이동하기도 그렇고요. 개체를 이동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되니까 그래서 화면 이동을 합니다. 자,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쭉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손바닥 모양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손바닥 툴 그냥 눌러주셔도 되고요. 스페이스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손바닥 툴로 임시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누르신 다음에 화면을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이동해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저는 50%로 만들어 줄게요. 아니면 보기에 들어가서 창에 꽉 차도록 자, 창에 페이지 맞추기 눌러서 창에 맞춰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화면은 자유롭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개체를 변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일단은 아무 툴 없이도 개체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일단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선택하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은요. 개체에서 모퉁이로 개체에서 살짝 떨어뜨려 주시면 회전 툴이 되고요. 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런데 회전하실 때 보시면은요.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수치로 바뀌고요. 여기는 모양이 지금 각도가 어떤 모양이 되어 있다.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는데 글자 모양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살짝 기울어진 모양이에요. 다시 요거 0도로 되돌리시면은요.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리에는 가져다가 놔야죠. 자, 그 다음에 뭘 해볼까요? 화면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로 이렇게 모퉁이 안쪽으로 가져다 대시면요.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드래그 하시는데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어느 모양이든지 확대, 가로만 확대할 수도 있고요. 세로만 확대할 수도 있고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원래 모양을 찌그러뜨리기 싫다. 원래 모양 그대로 비율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확대 축소를 하시게 되면 내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가 있거나 무조건 상관없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수치를 한번 이용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여기는 각도 변화시켜주는 거고요. 30도, 엔터, 이렇게 하면 30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각도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각도가 있거든요. 설정되어 있는 각도 사용하시려면 여기에서 클릭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만의 내가 원하는 정확한 각도를 입력하고 싶다. 여기 수치를 입력을 해주셔도 돼요. 스큐도 있습니다. 찌그러뜨려주는 기능이죠. 여기에다가 50도 입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로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로 늘어나면서 사다리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려면 0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가로, 세로 크기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로와 세로가 있죠. 그래서 비율을 고정시킬 것인지 비율을 다르게 가로만 또는 세로만 확대 축소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링크를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로를 움직이면 가로도 같이 움직이고요. 가로를 움직이면 세로도 같이 움직입니다. 링크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각자 따로 움직이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80% 엔터 그랬더니 둘 다 80% 같이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요. 스큐와 로테이트하고는 다르게 다시 100%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상태가 그냥 무조건 100%인 겁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취소가 되고요. 자, 확대 축소는 여기에 수치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서 제가 변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90도로 돌아갑니다. 이거는요, 클릭, 클릭. 반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가로, 세로 이제 미러를 시켜주는 건데요. 눈에 잘 안 보이죠? 이거는 이미지로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파란색 테두리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가로, 세로 클릭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에서 글씨가 지금 분명히 아래쪽 글씨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갔죠? 사람이 지금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위아래로. 자, 이렇게 미러 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툴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왼쪽에 툴박스에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선택해 있는 것과 똑같이 점 위치도 있고요.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변형 도구. 자유변형 도구는 뭐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회전, 확대, 축소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도구고요. 이거는 자유변형 도구 선택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죠. 선택 툴만 이용해도. 아래쪽에 보시면 회전 도구 있고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정 도구 있고요. 기울이기 도구가 있죠. 기울이기 도구는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이기 도구 해서 드래그를 했습니다. 드래그를 했더니 여기에 지금 회전도 달라졌고요. 스큐 찌그러짐도 달라졌죠. 컨트롤 Z 눌러주고요. 제가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로테이트를 한 마이너스 30도 시계 방향으로 30도 정도 회전을 시켜주고요. 스큐를요. 한 20도 정도 해줄게요. 조금 더 해볼까요? 45도. 이렇게 해서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변형한 상태는요. 원래대로 되돌려 줄 수가 있어요. 자, 개체에 들어가시면은요. 변형이라는 게 있고요. 변형 안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변형 지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변형 지우기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대로 위치는 물론 바뀌어 있지만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축소를 했어요. 축소를 하고 개체에 들어가서요. 변형 지우기 한번 해볼게요. 축소는 안 되네요. 원래대로 되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로테이트와 스큐는 원래대로 되돌려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이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전 도구를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울이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요. 기울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툴을 이용을 해서 기울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체에 들어가서요. 변형 지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로테이트 0 됐고요. 스큐 0 됐어요. 그런데 모양은요.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 잘 보시면은요. 원래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제가 스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로테이트와 스큐를 이곳에서 수치를 바꿨을 때는 여기에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데 툴을 이용해서 스큐를 한번 해볼게요. 스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제가 보라는 거 잘 보고 계시죠? 스케일 부분, 수치 부분 보시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줄어들고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아주시면요. 이 수치는 그대로 있는 반면에 이 수치는 100으로 되돌아가 있죠. 그래서 되돌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 지우기를 아무리 해도요. 스케일은 변형 지우기가 되지 않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로테이트와 스큐만 지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은 그대로 남아서 모양이 이렇게 일그러진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스큐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화면 확대되는 거, 축소되는 거 조금 개체 확대, 축소되는 거 감안을 하시고 그냥 변형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수치로만, 스큐로만 정확한 조절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확한 수치로 하지 않고요. 그냥 임의대로 모양을 보면서 확대, 축소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자, 로테이트나 이런 거는 입력을 했었죠. 개체에 들어가시면요. 변형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형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회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회전도 있고요. 가로로 뒤집기, 세로로 뒤집기 있고요. 180도 회전은 가로로 이렇게 밀어시키는 것이 아니고 180도, 90도를 두 번 회전시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요. 이동 툴이 있고요. 크기 조정 툴이 있고요. 회전 기울이기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메뉴를 활용을 하게 되면요. 정확한 수치로 이동하거나 크기 조정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기울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래 개체를요. 이 별을 복사해 볼까요? 별을요.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고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두 개가 중복이 됩니다. 하얀색 화살표 하나, 검정색 화살표 하나가 중복이 되어 있죠? 이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복사가 되긴 하는데요. 어느 쪽 방향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서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개체에 들어가서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동에 뭐가 있냐면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동하면서 복사했던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위치 가로로는요. 마이너스 30mm만큼 3cm만큼 왼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세로로도요. 마이너스로 이동할게요. 그래야 왼쪽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마이너스 한 50만큼 이동을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5cm만큼 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건데 어느 부분인지 위치를 잘 파악이 안 돼요. 위치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미리 보기에 체크를 하시면 어느 쪽으로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로로는요. 마이너스로 했더니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요. 위로 올라갔어요. 왜냐? 세로로는요. 아래쪽이 플러스예요. 요것도 역시 어느 그래픽이나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이 0,0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아래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세로로는요.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확인 눌렀더니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자, 컨트롤 Z. 다시 한번 자 그대로 두고요.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 개체도 남아있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 개체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동하면서 복사도 가능하고요. 또는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하면서 복사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물론 여기에서도요. 크기 조정, 회전, 기울이기. 저는 크기 조정해 볼게요. 크기 조정 하는데 크기 조정만 해서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크기 조정만 하는데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복사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보기 하시고요. x 120, y 120 이렇게 해서 복사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확대가 돼서 지금 복사가 됐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크기 조정해서 120 복사하고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개체 선택하고요. 이번에는요, 개체 안에 들어가서 변형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형 반복. 개별적으로 변형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가장 마지막에 했던 변형 반복만 들어가게 되고요. 순차 반복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변형 줬던, 마지막 변형 줬던 모든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뭘 했냐면은요, 스케일 조정했고요. 위치 이동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순서대로 맞춰서 반복이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변형 반복은 지금 했던 거 변형만 그냥 바로 마지막에 했던 이동만 변형이 되는 겁니다. 변형 순차 반복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확대도 됐고요. 복사도 됐고요. 이동도 됐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복해서 사용되는 개체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 반복해서 사용되는 개체들에 조금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